신돈이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갖게 되자 원에서도 신돈을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된 듯한데요. 공민왕 16년 원나라에서 신돈에게 영록대부 지편전 대학사라는 벼슬을 주고 옷과 술을 보내왔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신돈은 물품을 받아놓고 이런 물건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나, 단지 그 사람들이 보내준 것이니 내다 버릴 수는 없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1367년 10월 신돈은 공민왕의 허락하에 봉선사 금강 서남 쪽에 집을 짓고 기연의 아내와 두 여종만 들어올 수 있도록 합니다. 그의 집 주변에는 그에게 줄을 대려는 이들의 수레로 길이 막혔다고 하는데요. 벼슬을 하고자 하는 사람과 죄를 사면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아내 또는 첩을 보내서 신돈을 만나게 했다고 합니다. 기연의 아내는 신돈을 만나서 청탁을 하려는 처첩들에게 별실이 매우 좁으니 웃옷은 입지 말고 또 종을 데리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했고,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챈 청탁자의 처첩들은 웃옷을 벗고 짧은 적삼만 입은 채 뇌물을 가지고 홀로 신돈을 만나 원하는 바를 말했다고 합니다. 앞서서도 많은 부녀자들과 사통을 했다는 기록이 있음을 이야기했는데요. 신돈이 여인들을 가까이 한 것은 사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돈이 나중에 이 공민왕이 이런 부분을 질책을 할 때 부녀자들을 가까이 한 것은 그 기운을 끌어서 길을 기르려고 한 것일 뿐 절대 사통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죠. 자, 이런 신돈이라도 가지지 못한 여인이 있었는데요. 밀직 허강의 처 김씨였습니다. 김씨는 상납군 김영후의 손녀였는데요. 허강이 사망한 후 신돈이 그 문벌을 탐내서 김씨와 혼인을 하려고 할 때 김씨가 내 남편은 평생 여색에 눈길을 준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차마 배신하겠는가? 기어이 나를 더럽히려고 한다면 나는 자결하고 말 것이요! 라며 머리카락을 자르고 비구니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신돈도 결국 혼인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신돈이 없어져야 자신들의 세상이 온다고 생각한 이들은 신돈을 죽이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지도첨이 오인택, 전임시중, 경천홍, 전임평리, 목인길 등 수많은 훈구 세력들이 모여 신돈을 제거하기 위한 논의를 하게 되죠. 신돈은 사특하고 아첨하며 음험하고 교활하여 사람을 참소하고 헐뜯기를 좋아하여 훈구 세력들을 내쫓고 죄 없는 사람을 죽여 당파가 날로 성해지고 있어. 도선기에 중도가 아니고 속인도 아닌 사람이 정치를 문란하게 하고 나라를 망친다는 말이 있는데 반드시 이 사람이 나라를 망칠 것이요. 장차 나라의 큰 근심거리가 될 것이니 반드시 제거해야 될 것이요.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들의 신돈 제거 계획은 누설되고 맙니다. 판소부시사 강원보가 친구인 신기에게 이 말을 하게 된 것인데요. 신기는 신돈과 성이 같다는 이유로 신돈에게 발탁된 인물입니다. 신돈을 초대해 잔치를 베푸려고 했던 신기는 친구인 강원보의 집에 그릇을 빌리기 위해 심부름꾼을 보냅니다. 그러자 강원보가 무엇하러 먹을 것을 대접하느냐, 내가 아무개들과 함께 장차 신돈을 제거할 것이다 라는 말을 했던 것인데요. 신기는 옳다구나 하며 이 말을 신돈에게 옮겨버립니다. 신돈은 공민왕에게 찾아가 저 신돈은 산수 사이에 사는 일개 중인데 전하께서 억지로 벼슬을 시켜 하게 된 겁니다. 감히 명을 어기지 못하고 간악을 제거하고 혈량을 임용하여 사만의 백성을 조금 편안하게 한 뒤에 가사 한 벌과 바리떼 하나 가지고 산으로 돌아가려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나라 사람들이 저를 죽이려 하오니 전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게 됩니다. 신돈을 제거하고자 계획했던 이들은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유백기를 떠나야 했죠. 또 재산을 모두 빼앗기고 관아의 노비 신세가 된 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득권 세력의 이러한 반발에는 공민왕의 모후인 명덕태후가 개입되어 있었습니다. 신돈은 명덕태후의 외척인 김원명의 소개로 공민왕과 처음 만나게 되었지만 신돈과 태후는 서로를 꺼려하고 있었습니다. 태후는 공민왕 15년에 있었던 연회석에서 미망인이 어찌 감히 외부의 중과 자리를 같이 할 수 있겠는가 라는 말을
하며 신돈에게 자리를 마련해 주지 않았죠. 뿐만 아니라 공민왕 18년 5월에는 어찌 신하에게 정사를 맡겨서 공이 있고 죄 없는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크게 토목공사를 일으켜 화를 손상케 하는 겁니까? 라는 말을 하거나 왕은 나이가 어리지도 않는데 어찌 나라의 권력을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고 있습니까? 라는 말을 하면서 신돈에게 정권을 맡긴 공민왕을 질책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기득권 세력은 왕의 모우인 명덕태후를 중심으로 해서 신돈에 대해 반발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사정을 누구보다도 공민왕이 잘 알고 있었기에 공민왕은 모우께서는 어찌 자식의 허물을 드러내기를 이와 같이 하나이까? 사람을 많이 죽인 것은 신의 죄가 아니라 다만 난신을 금하는 것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신돈을 비호합니다. 공민왕은 신돈이 제거되기 3개월 전까지 명덕태후와 접촉을 끊기까지 했죠. 건문세족에게 대항할 새로운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고 느낀 공민왕과 신돈은 기존의 세력과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는 신진 관료들을 양성하게 되는데요. 몽골 침략 시기 불탄 성균관의 건물을 복구하는 건물 착공식에 참석한 신돈은 공자의 화상에 절을 하고 정성을 다해 중건하겠나이다 라고 맹세하고 성균관을 재건하고 나서 이색을 성균관의 총관리자인 대사성으로 정몽주를 교육 책임자인 박사로 이숭인을 학관으로 삼게 되는데요. 신진 유학자들은 성균관을 이끌면서 새로운 학문 기풍을 일으키고 유생들에게 성리학을 체계 있게 교육시켜 다음 세대를 이끌 지도자로 키우게 되죠. 1369년에는 과거 시험 제도를 개혁해서 실력 있는 젊은 정치가들을 발탁하게 되는데요. 정도전, 하륜, 권근 등도 이때 정계에 등장하게 됩니다. 반면 종래의 과거 출신인 좌주문생이라 일컬으며 파벌을 조성하던 유생들은 배제시키면서 왕권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6년여에 걸친 신돈과 공민왕의 개혁 정치는 실효를 거두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우게 됩니다. 신돈의 개인적인 향락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져나갔고 조정은 신돈을 추종하는 인물들로 가득 차게 되었죠. 위세가 당당해진 신돈은 왕과 자신을 동일시하게 되는데요. 왕이 누대에서 격구와 자피를 구경할 때 신돈이 말을 타고 도당의 장막 앞에 이르자 재상이 모두 일어났고 신돈은 말을 탄 채로 누대까지 와서 왕과 함께 누대 위에 앉았다고 합니다. 시중 유탁이 음식을 올리자 신돈은 앉은 채 받았는데 복장이 왕과 똑같아서 보는 사람이 구분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또 공민왕이 고라니라는 곳에서 격구를 관람할 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신돈이 장막 앞에서 말을 타자 시중이와 관리들이 모두 일어났으며 신돈은 채찍을 늘어뜨린 채 태연히 말을 타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또 시중 윤환과 함께 왕을 모시고 잔치할 때는 윤환이 술을 권하자 신돈이 마시다 남은 것을 윤환에게 주니 윤환이 받아 마셨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공민왕이 신돈의 집에 갔을 때도 신돈은 전혀 예의를 차리지 않았으며 궁에 출입할 때마다 100여 명의 수행원이 말을 타고 호위하니 그 의장이 임금의 행차와 다르지 않았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또 원의 사신이 와서 듣자니 귀국의 권왕, 즉 국왕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어디에 있는 것이요? 하고 물었다라는 기록이 있으니 신돈에 대한 소문이 원에까지 나 있었던 것이죠. 공민왕이 이전에 자신의 측근들을 어떻게 제거해 왔는지 알았다면 이런 행동을 자제했을 텐데요. 신돈은 이미 자제력을 잃은 상태였나 봅니다. 신돈은 또 강력한 권력 기반을 다지고자 오도돛 사심관에 오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삼사를 시켜 충수광 때 폐지된 사심관 제도를 복구하도록 건의하는 글을 올리게 하는데요. 사심관 제도는 지방에 연구가 있는 고관들이 그 고장을 다스리는 관직을 맡는 제도인데 너무 폐해가 심해서 폐지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를 부활시켜서 오도의 사심관이 되겠다니 너무 큰 욕심을 부린 거죠. 이미 신돈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던 공민왕, 내 선왕 충수광께서 가뭄을 당해 향을 피워 하늘에 고하면서 이 관직을 없애버리자 하늘이 비를 내렸다. 과인이 어찌 그러한 선왕의 뜻을 잊을 수 있겠는가 하며 삼사에서 올린 문서를 불살라버립니다.
여기서 신돈이 아차 하고 눈치를 챘어야 하건만 신돈은 또다시 왕을 찾아가 조르는데요. 공민왕은 오도도사시민 처미께서 알아서 하시지요 하며 희롱조로 말을 한 후 제일 큰 도적은 여러 주의 사심간이지 라는 말을 했고 이후 신돈과 공민왕은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게 됩니다. 공민왕이 자신을 경계하고 있음을 알게 된 신돈은 다른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2차례에 걸친 천도 주장을 하게 됩니다. 맨 먼저 신돈은 개경의 지세가 쇠했다며 평양으로 천도할 것을 주장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자 은밀히 신복 이춘부를 시켜 도읍을 충주로 옮길 것을 또 건의합니다. 이에 공민왕이 몹시 노했고 신돈은 개경은 바닷가에 위치해 적이 침범해 올까 두려워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둘러대는 말을 하죠. 신돈은 또 다른 전략으로 평양과 충주에 이군과 노국대장공주의 혼전을 짓게 했는데요. 그럼에도 공민왕은 끝까지 천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신돈과 공민왕의 사이가 벌어지고 있을 때 신돈이 팔관회를 여는데요. 그는 왕을 대신해 의복루의 군신들의 조화, 그러니까 신하들의 인사를 받았고 이 일은 의심 많은 공민왕의 의심에 불을 붙이게 됩니다. 공민왕 18년인 1369년부터 국내 정세가 신돈에게 불리하게 작용되고 있었습니다. 개혁 정치의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심한 흉년이 들었고 원명 교체기에 즈음하여 공민왕이 북벌의 의지를 보이면서 만주에 있던 동령부의 정벌을 단행함으로써 무장들의 입지가 강화되고 있었죠. 또 불교에 비판적이었던 신진 사류들과 승려인 신돈의 관계도 한계가 있었을 뿐 아니라 신돈 자신의 부정과 사행이 문제가 되어서 공민왕 19년인 1370년 말부터는 공민왕이 친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고려사에는 신돈이 왕으로부터 배척을 당할까 우려해 다른 마음을 먹고 반역을 하려 계획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승려 서곤은 신돈에게 빌붙었던 자로 약간의 공을 세워 보리군에 봉해졌던 인물인데 뒤에 죄를 짓고 달아나 머리를 기르고 고인기로 이름을 바꾸고 판소부 감사벼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고인기가 공민왕에게 신돈이 역모를 꾀하고 있다는 말을 했고 신돈은 제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라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고인기는 금강산으로 쫓겨가게 되죠. 하지만 기록에는 신돈이 공민왕을 시해할 계획까지 세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민왕이 현능과 경능을 참배하러 갈 때 자기 일당을 길가에 매복시켰다가 왕을 시해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겁이 난 일당들이 이를 실행하지 못했고 공민왕이 무사히 궁궐로 돌아오자 신돈은 일당들에게 왜 명령대로 하지 않았느냐라는 질책을 합니다. 이들은 왕 주변의 호의가 너무 삼엄해서 도저히 범접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라는 대답을 했다고 하고 이에 노한 신돈이 너희 놈들은 겁쟁이라 아무 쓸모가 없다고 꾸짖으며 밤낮으로 일당들과 모의해서 다시 날을 정해 거사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신돈의 문객으로 있던 선부이랑 이인이 이 음모를 몰래 기록해 두었다가 상황이 급박해지자 한림거사라고 서명한 익명의 글을 써서 밤에 재상 김송명의 집에 그 글을 던져놓고 달아납니다. 그리고 김송명이 이 글을 공민왕에게 보였고 공민왕은 순위부를 시켜 신돈의 일당들을 잡아들여 국문하여 반란을 깨하고자 했다는 자백을 받아냅니다. 기록에 다음 날은 소아의 생신이어서 광명사에서 승려들에게 음식을 대접했는데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소아를 신돈의 자식으로 해석하는 책도 있지만 생신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 이 공민왕과 반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모니노를 뜻하는 말인 듯 싶습니다. 그 뒤 신돈이 정능을 참배하러 가자 그대로 신돈을 잡아 수원으로 유배 보내버리는데요. 신돈은 국문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를 의심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공민왕은 이렇게 신돈을 버린 것입니다. 신돈은 유배 간 지 이틀 만에 목이 베어지고 사지가 찢겨졌고 그의 머리는 개경 동문에 내걸렸으니 1371년의 일입니다. 그의 2살 난 아들도 죽임을 당했고 그의 측근 이춘부, 김난 등도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죽임을 당한 이가 20여 명, 유배를 간 이가 14명이었다고 합니다. 신돈이 처형당하기 직전 관리 임박이
왕께서 찾는다고 거짓말을 하자 신도는 기뻐하며 나를 부르심은 아기를 위해 배려해 주신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신도는 12바냐가 낳은 모니노를 보아서 공민왕이 자신을 구해준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며 자신이 처형당하러 가는 길임을 알게 된 신도는 손을 모아 임박에게 공께서 아기를 보아 나를 살려주시오 하고 애걸했다고 합니다. 신돈의 처형에 관여한 임박이 사관들에게 한 말도 고려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돈을 처형시킨 것보다 더 큰 국가의 경사가 있으니 자네들은 아는가? 주상께서 궁인을 가까이 해 왕자를 낳았는데 지금 7살로 신돈이 몰래 기르면서 나라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했으니 이 또한 죽어 마땅한 죄다. 사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고려사는 신돈이 죽은 뒤 대궐 뒤편 숲속에서 꼬리가 9 달린 늙은 여우가 피를 토하고 쓰러진 것을 본 사람이 있다는 기록을 하고 있으며 신돈은 사냥개를 무서워했으며 활 쏘고 사냥하는 것을 싫어했다. 호색 음탕하여 매일 검은 닭과 흰 말을 잡아먹고 양기를 도두었다. 사람들은 그러한 신돈을 늙은 여우의 요정이라 했다 하며 신돈이 노호정, 즉 늙은 여우의 화신이라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신돈은 정말 반역을 꾀하고 공민왕을 암살하려 했던 것일까요? 그랬다면 국문 정도는 받았을 것인데 이렇게 급히 처형시킨 것은 뭔가 석연치 않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신돈이 이렇게 제거되고 신돈에 의해 밀려났던 권신들이 다시 복귀를 하게 되는데요. 최영, 안우경, 이성계, 경복흥 등 무장 세력들과 이색, 백문보 등 신진 유학자들이 대거 등용되었고 이들은 새 시대의 주역이 됩니다. 즉위 초부터 그렇게도 개혁을 원했던 공민왕, 결국 그의 바램은 미완으로 그치게 되었고 공민왕은 다시 보수 세력들과 손을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시 비참한 최후를 맞고 말죠. 이후 고려왕조는 그 내리막길을 가파르게 걷게 됩니다. 여러분은 신돈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는 개혁 공신일까요? 아니면 망국 요승일까요? 오늘은 공민왕이 개혁의 주역으로 삼고자 했지만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아야 했던 신돈 이야기 보았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수다몽더 귀즐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